방심위원장이 얼마 전에 워싱턴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글 뭐 마컴 에릭슨 뭐 공공정책 부사장을 2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책상을 쾅 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지금 방통위 노조에서 이제 그걸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약간 기선제압하려고 했다고 본인 그러긴 합니다. 기선제압? 예. 누구를? 구글 사장 부사장을요. 아니 한국의 방통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선제압을 해요? 막 탁자를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구글 쪽에서 와서 항의 방문도 했다고 하는 구글 거거든요. 코리아에서 항의 방문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심각한 상황인데 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유일임 위원장 자체가. 아니 임기도 2달밖에 안 남은 분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국제 외교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 성향의 문제, 유일임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고 이게 외교 활동에 아주 좋은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몰라도 네.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네. 정확하게 맥락이 뭐냐면은 이제 범죄 영상이 생중계로 구글에서 그러니까 구글 이제 유튜브에서 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중계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요. 네. 그럼 항의를 책상을 쳐야지만 항의가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것도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항의는 제압을 해요, 제압을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 이거를 네. 위원장이 가서 직접 항의하는 것도 격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면은 방심위가 이제 뭐 방송 콘텐츠나 뭐 이런 거를 심의하는 데니 네. 그러면 구글에 공문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오가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거 대책을 마련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는데 네.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켜 치면서 항의하면 이게 격에 맞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럼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것도 굉장히 결내고 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직접 뭐 화를 낸. 근데 그거를 갔다 와서 또 굉장히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구글에 가서 구글 그 미국의 심장 IT 기업의 심장에 가서 책상도 치고 뭐 경로도 해고 뭐 기선제압했다 이거. 이거는 기선제압했어. 상황극이야. 이것도 고발하지 마. 상황극이야, 상황극. 근데 뭐 이렇게 했다라는 예. 거예요. 이거 개념이 없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글쎄요. 개념이다. 저는 유일임 위원장이 뭐 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나 생각도 들어요. 뭘 생각? 좀 더 높은 자리. 아. 그래서 자꾸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나. 예. 근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 높은 자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 이혜민 당선인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 이제 그분이 구글 쪽이죠. 예, 네. 구글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구글로부터 얻어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면 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예,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은 어떤 에티튜드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유일희 위원장이 막 그런 것 없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일본의 이제 라인 야후 이 지분 문제 네,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네. 일본도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거 일본 총무상이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의 총무상 마스모토 다케야키가 네. 한국의 네이버를 방문을 해. 근데 갑자기 책상에 방치해서 어떻게 정보 유출을 해가지고 지금 51만 명께 유출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너희 네이버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그 나라는 네. 한국은 어떻게 이거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미국에서 네. 류일임이 이렇게 한 거를 미국은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저런 나라에 그렇죠. 방통위원장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겠죠. 아주 정교한 자리 예. 기관장이 와가지고 예. 저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뒷배다. 그래서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위에서 시켰을 수도 있죠. 네. 가서 좀 뭐 혼내주고 와, 한 소리 뭐 하고 이런 와. 거. 이렇게. 아니면 제가 한 소리 하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또 막 그러니까. 행세하려고 그러니까 경로 좀 하지 말라고. 경로 왜 다들 왜 이렇게 화를 내? 거기 경로는 박지훈하고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우리는 경로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상관없잖아, 경로에도. 경로 세게 할 테니까 제발 일을 하세요. 화를 그분들은 내고 일을 하시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혹시 중앙일보 보셨어요? 중앙일보가 그 라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한일 간의 디지털 협정을 맺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그 디지털 협정 같은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경영권을 이런 방식으로 뺏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디지털 협정을 맺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앙일보하고 네. 조금 요새는 제 생각이 그래요. 신문 좀 보면 조선중앙이 조금 비슷하고 동아 문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중앙일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본질 좀 벗어난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쩌면 우리 기업을 외국에서 강탈해 갈락하는 그런 그렇죠. 외교적 얘기인데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협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협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일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좀 벗어나는 좀 모양새고 결국은 좀 정부 쪽에 편을 어떤 든다?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 이런 논설 비슷한 걸 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일 경제권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자. 뭐 이런 거예요. 저기 뭐 대동아 고 대동아 뭐 이런 건가? 이또 이러면 깜짝이야, 이러면 이때 아니 너무 이거를 이제 뭐 깜짝이야. 폄하할 필요는 예,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기사가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은 제 33차 한일 비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한일 디지털 협정을 맺는 게 이번 사태를 완전히 뭐 없던 일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재발될 수 있으니 이런 네. 거를 만들자 뭐 이제 네. 취지를 좀 정확하게 좀 네. 설명을 해줘. 왜냐면 또 뭐 이제 고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뭐. 우리도 방송하면 매번 이 얘기하는 얘기를 해야 돼. 고발 무서워서. 진짜.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런 거예요. 괴로워, 예. 근데 뭐 저는 그래서 뭐 이거를 디지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이거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게 여기에서 얘기했던 뉘앙스는 뭐냐면 이미 소강 상태고 요거는 일단락 됐다는 듯이 좀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일단락 된 걸까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제 액션을 취했고 7월 1일까지인가? 하여간 7월까지 이 이제 지분 매각의 데드라인이 지금 있는 네, 거고 예. 그래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때 되면 다시 부시가 지금 살아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단락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아직도 지금 유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그 동등하게 네. 오버할 필요도 없고 네. 더 낮출 필요도 없고 예.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 예. 기업을 보호하는 거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예. 일종의 물타기처럼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는 외교적으로 따박따박 따져서 그렇죠. 니네는 뭘 잘못했고 우리는 어떤 미스가 있었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배상을 하고 니네는 이런 거를 침해하지 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협력을 하자. 이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한일 경제권으로 아시아 번영을 이룩하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이번 주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의 그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쭉 찾아봤더니 조선일보 한중일, 동아일보 한중일, 중앙일보 한일중. 중앙일보만 저도. 한일중이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눈에 띄어, 눈에 띄어. 저도 뭐 아침 방송하면서 자꾸 예. 한쪽은 한일중 그러고 한쪽은 한중일 그러고 뭐 김일중이냐? 아나운서 김일중이냐? 예. 하여튼 그것도 좀 글쎄요. 저는 네. 아직도 그 어색해요. 한일중이 맞아요. 한중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그 언론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네. 이게 한일중 뭐 이런 게 얘기가 예. 나왔던 게 예전에 정부에서 네. 바꾼 거예요. 한일중으로 바꾼 거예요. 해달라고 했잖아요. 한일중으로 해달라고 한 하는데 거죠.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사실 저는 네. 이렇게 기준을 네. 삼거든요. 한중일 왜 그렇게 했냐면 예. 침략한 그런 것들 최근에 침략한 나라가 제일 뒤에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좀 더 앞에 있는 거거든요. 뭐 침략한
바가 있나? 거란족 뭐 그때 침략한 거 아닌가? 뭐 몽골 중국도 아닌데 하여튼 뭐 금나라 뭐 예. 그때인데 일본은 최근에 침략했잖아요. 당연히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하고 분위기 좋아진다고 이걸 이름 바꾸려고 그러고 일미라 그랬나? 또 미일 또 일미라 바꿨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 일미로 그러지. 바꿔요, 일미로.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게 예.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다 많이 섞었었어요. 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네. 자 앞으로는 언론은 미북이라고 쓰지 말고 북미라고 써주십시오 하면은 네, 듣냐고요. 가만히 아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수 언론이 가만히 종북이다 이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치, 맞아요. 왜 언론이 표현하는 것까지 왜 간섭을 하느냐 네. 이런 거는 간섭하는 게 하면 안 아니에요. 되는 알아서 쓰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뭐 일본의 국력이 커지고 그러면은 알아서 씁니다. 네, 네, 뭘. 그러니까 참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이상하지. 네, 너무 디테일이 강해. 그래서 참 열심히들 힘들다. 산다. 참 열심히들 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